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생명,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신경과 전문의이며 25년 이상 한국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당신을 경악하게 할 만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70대에 총명하고 독립적이던 분들이 몇 달 만에 혼란스럽고 무력한 환자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최악은 무엇일까요? 그분들 대부분은 무엇이 자신의 뇌를 파괴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녁 식사와 함께 와인 한 잔을 드셨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 맥주를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 괜찮다고 느끼셨습니까? 두통도 없고 어지럽지도 않고 그저 편안한 저녁이었습니까? 만약 당신이 70세 이상이라면 그 한 잔의 술이 당신의 뇌에서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과정을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필요한 뉴런을 파괴하고 있는 과정 말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걷기 위해,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뉴런을요. 저는 음주에 대해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모르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려는 의학적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70세 이후 당신의 뇌는 알코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알코올의 독성 부산물이 뉴런을 손상시키기 전에 분해하는 특정 효소, 수호 분자가 있습니다. 70세 전후부터 이 효소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면 소량의 알코올조차 노화되는 뇌에 독이 됩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저는 매주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가족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그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신이 또렷했는데 이제는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습니다. 단어 찾기가 어렵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집니다. 가족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입니까? 치매입니까?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부모님이 술을 드십니까? 조금이라도요? 저녁 식사 때 작은 잔으로요. 대답은 거의 항상 예입니다. 여기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치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알코올로 인한 뇌 손상이라는 조용한 전염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손상이 정상적인 노화와 똑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증상은 천천히 나타납니다. 기억 문제, 균형 문제, 혼란, 기분 변화. 가족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진행된 후입니다. 저는 수천 건의 뇌 스캔을 분석했습니다. 수천 건의 환자 사례를요. 그리고 건강한 노화와 이 가속화된 인지, 저하를 구분하는 정확한 지표들을 찾아냈습니다. 75세 환자의 뇌가 90세의 뇌처럼 보이는 경우를 봤습니다. 위축되고 손상되고 염증이 생긴 뇌를요. 그리고 그들의 병력을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패턴을 발견합니다. 70세 이후에도 계속된 적당한 음주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오디오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손상이 항상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한다면 쇠퇴를 멈출 수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뇌 조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기 손상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25년간의 신경과 진료 경험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알코올이 비교적 무해한 것에서 위험한 것으로 바뀌는 특정 생물학적 역치, 급격한 쇠퇴를 예측하는 초기 경고 신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약물이나 극단적인 생활 방식 변화 없이 인지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을요. 이 정보는 80대를 또렷한 정신으로 즐기는 것과 자신의 자녀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마지막 세월을 보내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어지는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생명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료하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25년 넘게 뇌질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곧 나눌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기의 적당한 음주에 대해 믿고 있는 것과 배치됩니다. 지난달 73세 여성이 딸과 함께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왔습니다. 박 씨는 항상 총명했습니다. 스스로 재정을 관리하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들었으며 생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같은 날 아침의 대화를 잊었습니다. 딸은 그녀가 한밤중에 부엌에 서서 왜 거기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를 진찰했을 때 뇌스캔은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억 형성을 담당하는 경로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가족 중에 치매 병력이 없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유일하게 일관된 습관은 매일 저녁 식사와 함께 와인 2잔, 딱 2잔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적당한 음주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여기 70세 이후에 알코올에 대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는 특정 효소가 있는데 이것은 알코올이 뉴런을 손상시키기 전에 체내에서 분해합니다. 뇌세포를 독성 부산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라고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70세 이후 간은 이 효소를 60%덜 생산합니다. 60%입니다. 60세에 안전하게 마셨던 와인 한 잔이요? 75세에는 뇌에 3배의 손상을 주고 있습니다. 알코올 부산물, 특히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뇌 조직으로 직접 떠다니며 뉴런 사이의 연결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기억, 균형, 명료한 사고를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연결입니다. 제 병원에서 같은 양상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이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70대와 80대 환자들이 초기 치매처럼 보이는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병력을 조사했을 때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었습니다. 과음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녁 식사와 함께 맥주 한 잔을 즐기거나 잠들기 전 술 한 잔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유지해온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으면서 뭔가가 변했고 그것이 내부에서부터 이분들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지나서 술을 마실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세트알데히드 축적이 해매 염증을 유발합니다. 해마는 기억 중추입니다. 녹이 섬세한 기계 전체에 퍼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둘째, 알코올이 수면 구조를 방해합니다. 더 빨리 잠들 수는 있지만 뇌가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깊은 수면 단계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단백질들이 밤마다 쌓여서 알츠하이머병과 똑같이 보이는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셋째, 알코올이 뇌 조직을 탈수시킵니다. 뇌는 73%가 물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이미 갈증 신호가 감소합니다. 여기에 강력한 이뇨제인 알코올을 더하면 신경세포가 문자 그대로 탈수로 수축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손상은 조용합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뇌 조직에는 통증 신호가 없습니다. 기억력 문제나 균형 문제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체의 다른 세포들과 달리 신경세포는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조용한 파괴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매일 조용히 작동하면서 한 번에 한 잔씩 당신의 인지 예비력을 훔쳐갑니다. 이제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징후들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가끔 방에 들어갔다가 왜 거기 갔는지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더 자주 잡게 됩니까? 흔한 단어를 찾을 때 예전보다 더 오래 멈춰 있게 됩니까? 이것들은 뇌가 정상적인 노화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신경세포를 잃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충격적이겠지만 당신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신경과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 사례를 분석한 후 대부분의 의사들이 모르거나 말해주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코올의 독성 효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효소가 70세 이후에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천천히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가 아닙니다. 지지대가 없는 다리처럼 무너집니다. 70세가 넘어서 술을 마실 때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젊은 뇌에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는 효소가 있고 이것이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라는 또 다른 효소와 함께 작동합니다. 이 둘은 청소팀처럼 함께 일하면서 알코올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기 전에 분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70세가 지나면 간에서 이런 보호효소를 60%나 덜 생산합니다. 60%입니다. 50세에는 무해했던 와인 한 잔이 75세에는 신경독소가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알코올이 혈류로 들어가서 뇌로 넘어가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진짜 살인자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알코올 자체보다 뇌세포에 30배 더 독성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그 효소들이 몇 시간 내에 중화시킵니다. 70세가 넘은 사람은 단 한 잔의 술로도 아세트알데히드가 뇌 조직에 최대 3일 동안 남아 있습니다.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는 73세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딸이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을 알아차려서 제 병원에 왔습니다. 박 여사는 평생 총명했습니다. 40년 동안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딸은 겁에 질렸습니다. 치매였을까요? 알츠하이머병이었을까요? 상담 중에 일상 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좋은 식단, 규칙적인 산책, 그러다가 거의 사소하게 매일 저녁 식사 때 막걸리 한 잔을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잔으로 딱 한 잔.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즐겨온 전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의사들이 처방하지 않는 특정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수치가 심각하게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염증 지표가 상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뇌 영상 검사에서 전두엽의 초기 백질 손상이 보였는데 이것은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는 노인들에게서 제가 보는 정확한 패턴이었습니다. 모든 술을 즉시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으라고요. 제가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쳐다봤습니다. 작은 잔 하나가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냐고요? 3개월 후 딸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기억력이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대화에 참여하고 심지어 손자에게 수학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매일 마시던 술 한 잔을 없앤 것뿐이었습니다. 노화되는 뇌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피부세포처럼 재생되지 않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70세가 넘어서 술을 마실 때마다 축적되는 미세 손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잔이 10,000개의 뇌세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수십억 개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죠? 틀렸습니다. 1년 동안 매일 그렇게 하면 300만 개가 넘는 신경세포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것은 측정 가능한 인지 저하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혈뇌장벽도 나이가 들면서 약해집니다. 독소가 뇌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이 보호벽이 구멍이 있는 울타리처럼 됩니다. 70세가 지나면 알코올과 그 부산물들이 훨씬 더 쉽게 통과합니다. 이것이 50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던 같은 양의 알코올로도 노인들이 더 빨리 취하고 더 오래 취해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손상은 단지 기억력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70세 이후에 알코올은 낙상 위험을 400% 증가시킵니다. 균형과 협응을 제어하는 뇌 부분인 소뇌를 방해합니다.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는 75세 노인은 본질적으로 운동, 제어 능력이 손상된 상태로 걸어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취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완전히 맑은 정신이 든다고 느낍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70살이 넘었는데 가끔이라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이제 70살이 넘어서 술을 마시면 뇌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으며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노인 환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장 쉬운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당신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효소를 위험한 물질을 분해하고 제거하는 일을 하는 작은 일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알코올 처리의 가장 중요한 효소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고 불립니다. 필요하면 적어 두십시오. 알코올 탈수소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알코올을 당신의 몸이 제거할 수 있는 덜 해로운 물질로 변환시킵니다. 70살 이후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40살이었을 때와 비교해서 이 보호 효소의 생산이 60에서 70% 감소합니다. 60에서 70%입니다. 이것을 시각화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독성 유출물을 청소하는 10명의 일꾼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는 3명의 일꾼만 있지만 독성 유출물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독이 당신의 체내에 훨씬 더 오래 머무릅니다. 그런데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알코올을 분해할 충분한 효소가 부족하여 뇌 조직에 오랜 기간 동안 알코올이 남아있으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무시해도 되는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신경독소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뇌세포를 직접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알코올 자체보다 신경세포의 30배 더 독성이 강합니다. 시간별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저녁 7시에 저녁 식사와 함께 와인 한 잔을 마십니다. 완전한 효소 활동을 가진 젊은 사람의 경우 그 알코올은 대부분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하지만 70살이 넘는 당신의 뇌에서는 똑같은 와인 한 잔이 12시간에서 14시간 후에도 여전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독성 아세트알데히드가 여전히 당신의 해마를 적극적으로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오래된 기억을 회상하는 일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74살의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그녀는 초기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고 확신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먹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겁에 질려 그녀를 데리고 와서 즉시 치매 치료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십니까? 박 여사님은 매일 밤 자기 전에 막걸리를 작은 잔으로 한 잔씩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딱 한 잔입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문제없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신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50살 때는 무해했던 그 한 잔이 74살에는 그녀의 뇌세포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90일 동안 완전히 술을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90일 후 그녀는 제 병원에 다시 왔습니다. 그녀의 기억력이 너무나 극적으로 개선되어서 그녀의 딸이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대화, 약속, 이름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혼란은 아침 햇살에 안개가 거치듯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진료하면서 반복적으로 보는 패턴입니다. 효소 결핍은 70살 이후 보편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알코올을 얼마나 잘 처리했는지에 따른 예외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혈액뇌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독소가 뇌 조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보호막입니다. 아파트 건물의 보안 시스템처럼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젊을 때는 이 장벽이 강하고 선택적입니다. 하지만 70살 이후에는 알코올이 이 장벽을 세고 약하게 만듭니다. 절대 뇌세포에 도달해서는 안 되는 독소들이 갑자기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70살 이후 적당한 음주조차도 대부분의 가족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속도로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는 이유입니다. 손상은 조용하고 누적되며 종종 정상적인 노화로 오인됩니다. 이제 아무도 논의하지 않는 진짜 살인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살 이후 술을 마시는 것의 네 번째 중요한 위험은 제가 염증 연쇄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말 그대로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태우기 시작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손상이 영구적이 될 때까지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을 주의에 깊게 들으십시오. 어떤 나이에든 술을 마시면 간은 그것을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분해합니다. 이것은 알코올 자체보다 훨씬 더 위험한 독성 화합물입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몸은 이 독을 빠르게 중화시키는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라는 효소를 충분한 양으로 생산합니다. 하지만 70살 이후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호 효소의 생산이 60에서 70% 감소합니다. 이것은 독성 아세트알데히드가 당신이 50세였을 때보다 혈류의 3배에서 4배 더 오래 머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당신의 노화된 뇌를 순환할 때 무엇을 할까요? 그것은 미세하교세포 활성화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미세하교세포는 뇌의 면역 세포입니다. 경비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아세트알데히드를 감지하면 경보를 울리고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성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건강한 젊은 뇌에서는 위협이 사라지면 이 염증이 빠르게 꺼집니다. 하지만 70살이 넘는 뇌에서는 이 경비원들이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주마다 계속해서 염증성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이것이 염증 연쇄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살의 박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다고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녁 식사 때마다 소주 2잔만 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2잔만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심지어 소화에 좋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의 혈액 검사에서 특정 염증 지표를 확인했을 때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높았고 인터루킨 저승은 정상 범위의 3배였습니다. 그분의 뇌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간 손상, 신장 기능, 기본 혈구 수치를 검사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는 노인 환자들의 이런 신경학적 염증 지표를 측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저녁 마시는 그 술 한 잔과 이번 달에 3번이나 주차한 곳을 잊어버린 사실 사이의 연관성을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염증 연쇄 반응은 단순히 기억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을 제어하는 세포인 운동 신경세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는 많은 노인분들이 발을 질질 끌기 시작하고 균형을 잃기 시작하고 방을 가로질러 걸을 때 가구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족들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뇌와 근육 사이의 소통을 파괴하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술입니다. 시급성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의 사람이 술 한 잔을 마신 후 아세트알데히드 수치는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매일 저녁 술을 마신다면 뇌는 이 염증 공격으로부터 결코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매일 술을 마신 지 3개월이 지나면 뇌의 기억 중추인 햄에서 실제로 수축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는 낙상 위험이 40% 증가합니다. 1년이 지나면 술을 마시지 않는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230% 증가합니다. 박 씨는 제가 이 수치들을 보여드렸을 때 술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2개월 만에 그분의 염증 지표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4개월 만에 그분의 아내는 남편이 지난 2년 동안보다 더 잘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균형 감각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지팡이 없이 다시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염증 손상은 즉시 행동할 때만 멈출 수 있고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매주 진료실에서 보는 가장 위험한 실수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안전에서 치명적인 상태로 넘어가는 지점이며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생물학적 임계점은 70세입니다. 69세가 아닙니다. 75세도 아닙니다. 정확히 70세에 가는 누구도 경고하지 않은 파국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정보는 당신의 수명에 10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간 안에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알코올 독성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주요 방어선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 평생 동안 이 효소는 알코올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기 전에 분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이 효소의 생산량이 67% 감소합니다. 67%나요? 이것은 점진적인 감소가 아닙니다. 절벽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69세에 완벽하게 안전했던 소주 한 잔이 70세가 되면 3배 더 독성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뇌가 갑자기 아세트알데히드로 넘쳐나고 이 독은 접촉하는 뇌세포를 죽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뇌세포는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2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계셨습니다. 딸이 어머니가 대화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을 알아차려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박 여사는 저녁 식사 때 작은 와인 한 잔만 마시며 일주일에 3번만 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문제없이 그렇게 해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뇌 스캔을 검사했을 때 즉시 손상을 발견했습니다. 기억 중추인 해마가 18% 수축되어 있었습니다. 단 2년 만에 18%나요. 저는 그분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70세가 되셨나요? 2년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기억력 문제가 시작된 때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소 절벽의 작용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가족 모임 때만 가끔 마시는데 그 정도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안전한 양이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잔이라도 노화된 뇌에서 몇 주 동안 지속되는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세포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알코올 탈수소 효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아세트알데히드가 혈류에 축적됩니다. 이 독성 화학 물질은 이미 나이로 약해진 혈뇌 장벽을 통과합니다. 뇌 안으로 들어가면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미세하교 세포라고 불리는 뇌 면역 세포가 영구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건강한 신경세포를 위협으로 착각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신경염증이라고 하며 치매에 숨은 파괴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알코올은 림프계통이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깊은 수면 중에만 작동하는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입니다. 70세 이후 알코올은 깊은 수면을 43% 감소시킵니다. 깊은 수면이 없으면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이 뇌에 축적됩니다. 이것들은 알츠하이머병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단백질입니다. 시간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한 잔의 술은 3시간의 깊은 수면 감소를 의미합니다. 3시간의 깊은 수면 감소는 불완전한 노폐물 제거를 의미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패턴이 지속되면 영구적인 단백질 침착물이 생성됩니다. 6개월이면 측정 가능한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납니다. 2년이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70세 이상이고 가끔이라도 여전히 술을 마신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명절 이후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70세 이후 술을 계속 마시는 매일매일, 당신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기억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지금 중단하면 뇌는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한 금주 후 90일 이내에 정신적 명료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 시간대에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손상이 심각해지면 어떤 개입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70세 이후 알코올에 대해 대부분의 신경과 전문의가 절대 말하지 않는 6번째 중요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진실이며 지금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70세 이후의 뇌는 50세나 60세의 뇌와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섭취에 대한 모든 것을 바꾸는 변화가 있습니다. 알코올의 독성 부산물을 분해하는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라는 효소가 이전 용량의 4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40%입니다. 이것은 70세 이후에 마시는 와인 한 잔이 불과 10년 전에 만들었을 독성 손상의 2배 이상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숫자로 완벽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의 와인 한 잔은 뇌의 약 2시간의 독성 알데히드 노출을 만듭니다. 70세의 같은 한 잔은 5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독성 노출을 만듭니다. 5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신경세포가 체계적으로 손상되고 기억 회로가 파괴되며 뇌세포 간의 연결이 문자 그대로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대적으로 무섭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증상도 없습니다.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저녁에 와인을 마시고 편안함을 느끼고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뇌 내부에서는 조용한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성 알데히드가 나이와 함께 약해진 혈뇌장벽을 통과하여 기억, 성격, 자녀를 알아보는 능력을 담고 있는 섬세한 구조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이 노화된 뇌에 들어가면 먼저 미엘린 수초를 파괴합니다. 이것은 신경섬유 주변의 보호막으로 전선의 절연체와 같습니다. 이 코팅이 손상되면 뇌 신호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기적으로 음주하는 노인 환자들이 균형 문제, 협응 문제, 그리고 초기 파킨슨병 증상처럼 보이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파킨슨병이 아닙니다. 알코올로 인한 미엘린 퇴화입니다. 둘째, 알데히드는 해마를 직접 공격합니다. 해마는 기억 형성 중추입니다. 70세 이후 각 음주 행위는 이 영역에서 약 3,000에서 5,000개의 신경세포를 파괴합니다. 재생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제가 70대 중반 환자들이 어제 나눈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고 손주들의 이름을 잊고 수십 년 동안 방문했던 장소로 운전해 가다가 길을 잃는 것을 보는 이유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인데 70세 이후의 알코올은 뇌에서 악순환적인 염증 순환을 만듭니다. 독성 부산물이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아교 세포를 자극하여 염증성 화학물질을 방출하게 합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더 많은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이것이 더 많은 염증 신호를 방출하고 더 많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음주를 중단한 후에도 계속되는 뇌 파괴, 자기 영속적 순환이 됩니다. 정확한 손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잔을 마신 후 독성 알데히드가 뇌 조직에 5시간에서 9시간 동안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신경세포가 지속적으로 손실됩니다. 매일 술을 마신다면 뇌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매일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언급한 간 효소인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는 아시아 인구에서 흔한 특정 유전적 변이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훨씬 더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70세 이상의 많은 한국인에게 일주일에 한 잔만 마셔도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한 잔입니다. 이 손상을 멈출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70세 이후 음주를 계속하는 매일, 대체 불가능한 뇌의 일부를 지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당신의 인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담고 있는 부분들을요. 즉시 중단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병을 다 마신 후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 알코올이 뇌에 가한 손상은 회복될 수 있지만 황금 시간 내에 행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번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질문은 당신이 오늘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입니다. 먼저 이 중요한 점을 이해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뇌는 매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그 효소, 알코올 탈수소 효소, 이는 당신이 65세가 된 이후로 시스템에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대부분 이 보호막의 62.70%를 잃었습니다. 이제 모든 와인 한 잔, 모든 맥주 한 병, 모든 소주 한 잔이 적절한 방어 없이 신경세포에 직접 아세트알데히드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는 생물학입니다. 과학적 사실입니다.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7단계를 정확히 따르십시오. 1단계. 즉시 모든 알코올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중단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마시는 술이든 친구들과의 주간 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적포도주 한 잔이 건강에 좋다는 낭만적인 생각은 더 이상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연구는 50대와 60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당신의 뇌 화학은 변했습니다. 그때 도움이 되었던 것이 지금은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2단계.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로 수분을 보충하십시오. 일어난 후 10분 이내의 천회물, 정확히 300ml를 마시십시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우리가 회복하려는 섬세한 염증 균형을 방해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아세트알데히드 잔류물을 제거하는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인 글림프계 배출을 지원합니다. 3단계. 매일 60g의 깨끗한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이것은 계란 12개 또는 두부 6모 또는 손바닥 크기의 생선 3인분을 의미합니다. 신경세포는 신경섬유 주변에 손상된 미엘린 수초를 재건하기 위해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단백질이 없으면 뇌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무셔야 합니다. 오후 10시가 아닙니다. 오후 11시도 아닙니다. 오후 9시입니다. 뇌의 회복 기능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3시 사이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지만 이미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후 10시 30분 이후에 주무시는 분들은 신경학적 회복의 황금 시간대를 놓치게 됩니다. 5번째 단계, 매일 오후 3시에 정확히 30분간 걸으십시오. 아침이 아닙니다. 저녁도 아닙니다. 오후 3시입니다. 이 시간은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뇌가 혈류 증가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하는 아침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급증시켜
취약한 노인분들에게 미세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번째 단계,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가공 설탕, 튀긴 음식, 흰빵은 안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알코올과 똑같은 염증 반응을 뇌에서 일으킵니다. 새로운 염증을 만들면서 동시에 손상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7번째 단계, 생선 기름에서 추출한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하십시오. 저녁 식사와 함께 매일 2000mg을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뇌의 60%가 지방이며 손상된 세포막을 재건하려면 올바른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을 제 진료실에서 뵀습니다. 손자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저녁 와인 2잔을 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른 지 4개월 만에 인지검사 점수가 42% 향상되었습니다. 딸분이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어머니를 치매로 잃은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해롭지 않다고 말했던 알코올 중독으로 어머니를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단적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음주는 적당하다고, 본인은 다르다고,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의 증상들, 건망증, 균형장애, 단어 찾기 어려움이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뇌가 독성에 빠져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정보는 가족 중 70세 이상 모든 분들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하십시오. 댓글에 오늘 뇌 건강을 선택합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실제로 만드십시오. 자녀분들이 여러분의 노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혼란과 의존이 아닌 명료함과 품위를 가지고 나이 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물을 주십시오.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최 박사의 연구를 듣고 음주량을 줄이실 건가요? 아니면 이 정보를 나이 드신 가족분께 공유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러한 위험을 이해해야 하는 친구와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곳입니다.